김정은 답방 환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성사 단계에 들어섰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아르헨티나의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리고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수락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지게 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자신들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를 계산해 보고 나서 결단을 낼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2018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거의 없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 성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날 정상회담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렇듯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의 회담에 그칠 수 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북측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남북도 지난 8월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4차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을 포함해서 다수의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측에 12월 중 김정은 위원장 방남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이 같은 이유로 연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 같은 회의론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두르면 열흘에서 최소 일주일 안에 답방 준비를 마칠 수는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국내 보수단체들이 반대 시위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반 김정은 시위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와대가 가장 고심하는 것도 바로 김 위원장 안전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도 아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동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과거 김 위원장이 열차로 방중할 때에도 대형 가림막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개인 경호팀이 1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단체들이 격렬한 반대 시위가 있을 것이 뻔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동시킨 것도
김정은 방안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경환 청장은 서울청 101 경비단장, 서울청 경무부장 등을 지낸 경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동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강원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올림픽 전반에 대한 제안을 총괄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도 당연히 인선에 영향을 줬겠지만 서울경찰청장이 외곽 경호 책임자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 상황도 당연히 고려된 것이 아니겠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은이 방남에서 국회 연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서 환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연설은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 방한 시에도 이와 비슷한 이벤트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직접 국제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용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남한에 오면 국회 연설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현충원 묘지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연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국회 연설 외에도 김 위원장 동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두산 답방 차원에서 한라산 방문은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KTX를 타고 싶다고 해서 이 역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의 답방 그 자체에 의미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답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양 정상 간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메인 이벤트, 즉 본 경기는 결국 2차 북미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의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답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답방에서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두 번째 방한할 때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른바 백두혈통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들이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대한 지배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보수단체들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